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주도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도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경북 북부를 제외한 경북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이어지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도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낮의 열기는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나들며 후텁지근하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4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되고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계속해서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가 이어지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시골 마을의 축구 대회에 주민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신광면에 사람들의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만세! 새하얀 바지 저고리를 입고 집신을 신은 사람들이 지프로 만든 축구공을 있는 힘껏 발로 찹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린 포항시 신광면 주민들의 축구대회입니다. 해방 2년 뒤인 지난 1947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다 같이 나누고 마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시작된 축구대회는 올해로 벌써 72회를 맞았습니다. 6.25 동란 그리고 가뭄 피해 코로나 때 빼고는 이거 계속 이어온 행사입니다. 우리 면민 전체가 광복 의미를 나누고자. 마을마다 펼쳐지는 신나는 응원전. 선수들은 이웃들의 응원에 힘입어 운동장을 달리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신광면 축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랑하고요. 화이팅입니다. 경주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대에는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국화꽃 바구니가 놓였습니다. 신라 대종 앞에선 대형 태극기가 휘날리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신라 고치대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되찾은 지 80년을 맞아 경북 동해안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가 철강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철강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기업들은 철강 산업 위기가 지역 전체의 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로 포항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6월의 경북 동해안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포항 철강공단 생산액은 1조 2천억 원, 수출액은 2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4.5%, 3.4% 감소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전체 수출액은 7억 2,400만 달러로 작년 6월에 비해 19.8%나 줄었으며 특히 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6월 중 수산물 생산량은 9,470톤으로 1년 전에 비해 28.1% 줄었습니다. 기후변화로 과일의 주산지가 북상하면서 경북에서도 아열대 과일에 도전하는 농민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나 생산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지역에 적합한 재배 기술은 부족하다 보니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넉 달 전 경북 영천에 들녘에 들어선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4개의 대형 온실에서는 애플 망고에서부터 레몬, 키위, 망감류 등 18가지의 아열대 과일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에 알맞은 재배 기술은 무엇인지, 또 어떤 과일이 지역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기후 변화로 과일 주산지가 북상함에 따라 아열대 농업에 뛰어들고 있는 농민들이 마주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전담팀까지 만들고 조성한 겁니다. 생산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로 과일을 키울 방법을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초기 온실 설치 비용이 큰 부담인데다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시험 재배하여 정보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아열대 농업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개 동은 전기는 6%만 쓰는 신재생 에너지 온실입니다. 아열대 작물 창업 교육 과정도 만들어 아열대 농업에 도전하려는 이들에게 이론 교육과 실습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후 변화로 대응책 마련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두 냉해 피해 와가지고 거의 한 99% 갖고 있고, 그래 이제 사이먼 스켓 봉지까지 알속개가 봉지까지 다 시안하는데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단 이틀 만에 완전히 안에 일소 피해가지고. 교육에서 들은 것도 실습도 해볼 수 있고, 또 여기서 또 현장 견학도 지금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견학이나 뭐 특히 이제 교육, 특히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 해를 키워야 수확할 수 있는 아열대 과일이 많은 만큼 교육생들이 나무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실습형 임대 온실도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온실을 창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소득 단절 기간이 2, 3년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임대 온실에서 2, 3년간 성목까지 재배를 하고 저희가 지도 컨설팅을 해서 자가 온실이 마련되면 이 성목을 이식해서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천시는 농민이 기존 온실을 활용해서 작목을 전환할 방안과 노지에서도 키울 수 있는 작물 육성 방안, 안정적인 판로 찾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북 동해안 지역 고위험 사업장 530여 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가 빈번한 5개 유형과 폭염 관련 12대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15일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FC 안양을 1대 0으로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전반 5분 역습 찬스에서 조르지가 상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호재가 논스톱 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른시가 골을 내준 안양은 이후 총공세를 펼치며 포항 골문을 두드렸지만 후반 막판 수비수 권경원이 퇴장당하며 추격의 힘을 잃었습니다. 지난 광주 FC전에서 갈비뼈 부상을 당한 기성용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관중석에서 포항의 3연승을 지켜봤습니다. 눈썹 문신은 미용인가 의료행위인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법원에서조차 엇갈린 판결로 많은 문신사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는데요. 비의료인에게도 자격을 갖추면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에 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2022년 청주지법
2023년 부산지법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같은 사안을 두고도 법적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문신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자는 2건의 문신사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7조의 예외 조항을 둬 문신사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문신사는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며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 관리 규정 등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개 법안을 종합해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통합안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오늘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 소위에 상정돼 27일 예정된 상임위 통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문신사들도 보호하고 또 받는 국민들도 좀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관리감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위생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문신할 수 있는 기본 자격도 갖춰야 되고 눈썹을 포함한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은 문신사나 반영구 화장사가 거의 대부분 시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문신사를 미래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법 규정 미비로 번번이 불법 낙인 찍히던 문신사가 법 정비와 함께 양성화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 학생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6박 7일 일정으로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는데요. 서지훈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중국 상하이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주관한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탐방단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6박 7일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셋째 날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되었던 보경리 4호 청사를 찾았습니다. 건물 외관만 보면 그냥 오래된 벽돌집 같은데 특히 이곳이 1926년부터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임시정부가 무려 6년이나 사용했던 마지막 청사라는 걸 들으니까 그 좁은 공간이 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있다는 게 신기했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팔성교 기독청년회관.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결심하고 김구 선생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호텔로 바뀌었지만 건물 외관과 구조는 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을 만나 폭탄 이야기를 나누고 유서를 썼던 곳이 이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호텔 건물 안에 서 있으니까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여기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어 찾은 곳은 상하이 루시인공원. 과거 홍구공원이라 불렸던 이곳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제 순회부를 처단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공원 한쪽에는 윤봉길 의사의 기념비와 매원이라는 이름의 전시관이 세워져 있었고 일거 직후 단상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한일 애국단 관련 수업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한 게 많은데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이 직접 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참 많은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은 역사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서지훈입니다. 이번 주도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북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이어지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도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낮의 열기는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며 밤낮을 가리지 않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나들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4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5도, 김천은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3도, 김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 상주는 24도로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안동 33도, 상주도 3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로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은 포항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가 이어지며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